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룩박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술뜻을 관리해 줄 시간이 됐습니다. 앞전에 했던 과정을 요약을 해드리면, 어제 새벽에 고두밥을 쪄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자연 냉각 시키다가 출장 일정이 있어서 압력솥 자체를 싱크대 개수대에 넣고 수돗물을 흘려보내서 냉각을 시켜서 오늘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약선 누룩 250g을 넣고 술을 안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2시 30분경에 한번 저어줬죠. 술뜻을 1차 관리로 한번 저어줬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이제 다시 술뜻을 관리해 줄 차례인데요. 우선 술뜻 상태를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술을 담든 장을 담든 요리를 하든 항상 과정에 본인이 직접 색상 변화, 성미, 형태 변화, 성미 변화, 그 다음에 향 등등을 관찰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빠른 시간 안에 술 빚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영상에서는 아무리 해도 영상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반짝반짝 그 빛의 반사에 빛이 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액화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누룩들도 아까랑 틀리게 거의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향을 좀 맡아보겠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약간 매콤한 듯 향이 올라온 듯 하면서, 식혜를 만들 때 초창기에 식혜가 막 그 삭혀 시작할 즈음에 나오는 특유의 단내가 있어요. 그 향이 약간 미미하지만 올라오겠습니다. 그럼 술뜻한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랑은 확연히 틀릴 겁니다. 그러시죠? 보시면 아주 여긴 아까 밑에까지 완전히 저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물기가 있습니다. 찹쌀 그대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한 게 밑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력에 의해서 액화된 물이 흘러내려가는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주걱으로 밑에까지 완전히 섞이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술떡을 저어줄 때, 요때 하실 때 가능하면 이처럼 이 고두밥알이 덩어진 게 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미생물들은 아주 덩치가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져 있으면 속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걔들이 밥알 하나하나에 바로 접근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발효, 그러니까 삭히고 쌀 알갱이를 삭혀서 술 만드는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술틀 관리해 주시는 것, 혹은 발효 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밑에 바닥까지 다 보이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다 보일 만큼 바닥까지 다 이렇게 주걱이 들어가서 전부 홀랑 뒤집어서 그 농도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촉촉하게 액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확실히 봄, 가을하고 여름보다는 액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느리긴 한데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저어줄 정도, 큰 무리 없이 저어줄 정도는 다 됐습니다. 이때도 너무 무리하실 건 없어요. 무리하시지 마시고 저어주는 정도까지만 됩니다. 됐습니다. 가지런하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됐고요. 대신 이런데 보시면 요 벽면에 알갱이들이 있으면 발효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고두밥이나 누룩 덩어리들이 묻지 않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대로 꼽아 놓을 겁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됐으면 앞으로 진행할 거는, 자, 오늘 11시 반에 했고 지금 10시 반에 두 번째 술터를 다 저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공정은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중간에 한번 농도를 균일하게, 기질 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력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좀 더 액화가 진행이 되면 더 여기 물이 흥건하게 술액이 고일 거예요. 고이고 그때쯤이 되면 이제 활발하게 효모들이 이제 증식과 동시에 알코올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이쪽에 지금은 촉촉한 상태지만 액체, 그러니까 발효액이 더 많이 형성이 되면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대사활동 과정에서 만드는 에너지, 열과 요 촉촉해진 저항이 줄어든 액으로 인해서 이 대류 현상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오늘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술뜻을 안 치고 2시 반에 한번 저어줬고, 지금 저녁 10시 반입니다. 22시 30분에 2차로 술뜻을 밑에까지 완전히 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24시간 후에 한번 저어주면 더 이상 그냥 놔두시면 될 텐데요.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기온이,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틀 뒤에 술떠서 안 치고 나서 이틀 뒤에 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시니까 내일 일요일날 11시, 모레 월요일날 11시에 저어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월요일날도 출장 계획이 있어서 월요일날 저녁에 한번 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고두밥을 쪄서, 고두밥을 찌는 시간은 27분이라고 했죠. 찹쌀 2kg 깨끗이 씻어서 물 빼준 다음에 물 1.7리터를 넣고 27분 동안 고두밥을 쪄줍니다. 15분 정도 지나서 압력밥솥에 압력이 다 빠지면 뚜껑을 열고 양조 용수로 쓸 물, 찬물이죠. 차게 식힌 물, 끓여서 식힌 물, 탕수라고 하죠. 탕수를 넣어주는 이유는 우선 물을 연수화해주는 수처리 기술이죠. 자연적인 수처리 기술. 연수화시키는 목적. 두 번째, 물속에 혹시 있을지 모를 잡균을 살균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팔팔 끓여서 차게 식힌 물 2리터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요 속에 물길이 생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뚜껑 놓고 기다렸다가 안 치는데, 약선 누룩 250g을 위에 골고루 펴준 다음에 주걱이 들어가는 만큼만, 힘들이지 말고 주걱이 들어가는 만큼만 저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 놓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8시간에서 10시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한번 지금 보시는 과정이 그 과정인데, 2차로 밑에 솥 바닥까지 완전히 주걱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골고루 섞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고 이제 이틀 뒤에 골고루 한 번만 섞어 주시면 됩니다. 기질 농도를 균일하게 해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이 1월 23일이죠. 3일이니까 25일날 11시경에 원래는 저어줘야 되는데, 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9일에서 30일, 대략 30일이 될 것 같아요.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철 같으면 대략 5일 후면, 술떠서 안 치고 나서 5일에서 6일 사이에 술을 걸르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하루 정도 늦어서, 하루나 이틀 늦어서 1월 30일이나 1월 31일 날 술을 걸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30에서 31일 날 제가 일정을 봐서 술 걸르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릴 영상이 2번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만약에 일정이 취소가 되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번 저어줄 거고요.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월요일 날 끝나는 대로 오자마자 한번 기질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술뜻을 전부 한번 저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압력솥 뚜껑을 닫고 단추를 채우고 놔뒀다가 그냥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발효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자연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미생물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생육 조건을 만들어주고,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생육 환경을 조절해주고, 걔네 혹시라도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삭히고 익히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발효 제어를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해줄 게 없어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1월 25일 날 월요일 날 술뜻을 저어주면서 기질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할 때 동영상 한 편 올려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술뜻을 정치 발효라고 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한 곳에 그대로 놔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자꾸 옮기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옮긴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한테는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몸에 열이 나거나 몸살이 나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땀을 흘리게 되거나 노곤해지거나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성, 일정한 조건에서 얘들이 삭히고 익히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발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뜻을 옮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절한 곳에 한 군데 놓고 이제 계속 발효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효를 시킬 때는, 발효할 때는 빛과는 상극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식물들은 빛이 있어야 살죠. 걔네들이 뿌리에서 삼투압으로 물과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중간에 있는 수관, 모세관에 의해서 쭉 타고 올라오다가 잎에서 햇빛을 받아 동화작용을 하면서 증산이 됩니다. 증산이 되는 게 압력 때문에 대략 한 110m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발효는 동화작용이 아니라 이화작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어느 용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압력솥이 없으시면 압력솥을 작은 솥에 나눠 찌셔도 됩니다. 조건은 충분히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추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량 찔 때, 대량 찔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구두밥은 어떻게 하고 마른 구두밥을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그것도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 챕터를 만들어서 특별 강의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2kg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압력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2kg 하면 8리터 용기면 충분히 되니까 8리터 용기에다 놓고 관찰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라는 주제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우선 이거 설거지거리도 별로 없었고요.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술도에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그냥 주걱만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 쌀 씻는 것만 양손으로 부벼주고 난 다음부터는 다 주걱 하나 놓아놓고서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찍어 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으면 부연 설명을 드리고, 1월 30일 날 토요일 날이네요. 30일 날 술 걸르는 거, 체주하는 거, 술 걸러서 숙성시키는 거 하는 과정을 전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꿈길 되시기 바라면서 술떡 2차로 저어주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